특징주 2호 플로우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패소 이슈로 인해서 점화한가가 갔는데 이슈 내용은 이제 심플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이슈보다는 이제 하한가, 특히 이제 점화한가를 간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더 유리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영업비밀 침해 소송으로 점화한가를 현재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오플로우가 이제 미국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고요. 미국의 지방법원에서 이제 인슐렛과의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배시범 판결에서 이오플로우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인데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냐? 우리 돈으로 6,300억입니다. 엄청 큰 돈이죠. 물론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6,300억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됐다라고 하면 그렇게 엄청 큰 금액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에 속하는 종목이죠. 시가총액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종목이고 자기 자본이 723억인데 자기 자본의 9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 금액을 배상하게 된다? 절대 조달할 수 없죠. 물론 이제 그 손해배상 금액이라는 것은 요 금액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조정의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배상하라고 명령한 금액 자체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충격이 하한가로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다. 만약에 손해배상 금액이 63억 원이었다면 하한가로 가거나 하진 않았겠죠. 시가총액 대비, 자기자본 대비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무너졌던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인슐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초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 옴니팟을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오 패치 개발에 성공한 이오플로우가 영업비밀 방어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오 패치가 이제 옴니팟을 위반했다. 요 내용이죠. 영업비밀에 대해서요. 간단하게 보면 옴니팟이 이겁니다. 그래서 옴니팟이 요거예요. 그래서 팔에 이제 접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착용을 하는 거고. 이오플로우도 보시면 요거예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 이오 패치인데 유럽 출시 이슈가 이제 재작년에 한번 나왔던 거죠.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생긴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오 패치가 이제 그 영업비밀 방어법을 위반했다. 요 내용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이게 이제 기존에는 이오플로우가 승소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인슐렛 측의 소장 접수 이후에 같은 해 10월에 이를 인용해서 이오패치의 생산 판매 마케팅을 금지했었어요. 근데 이오플로우는 이제 판매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이걸 5월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인슐렛이 그 유럽 통합 특허 법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신청한 이오패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오플로우가 사실상 이겼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현지 배심원들이 인슐렛이 주장한 영업비밀이 인정되고 이오플로우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또 판단했어요.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이게 영업비밀 방어법 위반인지 아닌지가 사실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오플로우가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럼 항소를 뒤집힐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해요. 점화한가로 끝난 건 아닐 수 있다. 지켜봐야 된다. 항소가 진행되면 그 내용까지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점화한가 종목에 대한 대응인데 승소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는데 다시 판결이 뒤집히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점화한가를 찍었을 때의 현재가를 보시면 지금 거래가 거의 없죠. 현재 시간 기준 지금 장 시작한 지 40분 좀 넘었는데 거래량이 98,000주인데 하한가 잔량은 470만 주예요. 그럼 현재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하한가가 오늘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 경우에 만약에 이 종목을 팔고 싶다고 하더라도 5,380원에 매도를 걸어두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매도를 걸어놨을 때 거래량이 단기간에 폭발하면서 매도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게 하한가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종가가 하한가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한가 위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한가 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70만 주를 다 먹고 하한가를 풀었다는 건 그 위까지 주가가 올라가서 밑꼬리를 달면서 당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한가에 매도를 걸었을 때는 손해가 되는 거죠. 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하한가에 걸었는데 매도가 안 됐어요. 오늘은 매도가 안 될 것 같잖아요. 하한가에 걸어도. 그러면 오늘 매도 못한 겁니다. 그죠? 그럼 어차피 나는 매도 못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놓는 게 의미가 사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하한가께 매도가 되고 오늘 하한가 마감, 그 다음날 더 하락, 이러면 의미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하한가가 풀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5,380원보다 위에 주가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한가가 안 풀렸으면 그냥 그대로 매도 안 되고 끝. 그러니까 하한가 가는 종목을 하한가에 거는 전략은 좋지 않아요. 기다렸다가 반등이 있을 때 매도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죠. 확률상 그렇다는 겁니다. 확률상.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면 이제 그 하한가에 매도를 왜 안 하는 게 좋냐, 그 영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한가 가는 종목을 웬만하면은 이제 하한가에 걸어서 매도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하한가에 걸어서 매도가 만약에 됐으면 하한가가 풀리고 그 위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470만 주가 소화가 됐는데 거기서 470만 주 소화하고 5,380만 원 종가로 딱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걸 소화했으면 이거 8,000개, 16,000개, 1,000개, 500개 이것까지 다 소화하고 어느 정도는 주가를 당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한가에 파는 게 손해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하한가에 팔지 말자. 상한가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에 매도를 걸어 놓는 것도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거든요. 다만 분할 매도 관점에서는 한 반 정도 팔고 가자. 요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전량을 매도하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닐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갔을 때는 이제 어차피 그 매도를 하면 시장가로 때려도 상한가에 바로 매도가 되잖아요. 근데 상한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없다는 거니까 다음날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그죠? 그럼 추가 수익의 기회를 날릴 수 있다는 거니까. 어쨌든 결론은 이거예요. 하한가 간 종목을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두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다. 매도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매도가 되면 그 가격보다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 요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시 이오플로우로 돌아오면 지금 사측에서는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오플로우의 이 영업비밀 침해 결정 자체가 기존에 좀 오락가락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이것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단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요. 추후에 있을 항소 결과까지 판단을 해서 그때 가서 뭐 매도 타이밍을 잡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